미소야. 정말 미소 맞지? 내가 헛것을 보고 있는 건 아니지? 루시아는 자기 앞에 나타난 백미소의 모습에 펑펑 울면서 말했습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백미소가 살아 돌아오면서 복수의 마지막에 충격적인 반전이 펼쳐진다는 스토리를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정신병원 외곽의 울창한 숲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루시아는 어둠 속에서 숨을 죽인 채 낡은 구간 건물을 응시했습니다. 며칠째 이어진 수색 끝에 찾아낸 이곳, 모든 것이 수상했습니다. 여사님, 저기 보세요. 문태경이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뒷문으로 누가 나와요. 간호사복을 입은 여자가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피며 봉지를 들고 구간으로 향했습니다. 루시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따라가봐요, 문본. 루시아가 긴장된 목소리로 지시했습니다. 문태경은 그림자처럼 간호사의 뒤를 밟았습니다. 간호사는 폐쇄된 구간의 지하로 내려가 특정 방으로 사라졌습니다. 30분 후 빈손으로 나온 간호사는 또다시 주변을 경계하며 본관으로 돌아갔습니다. 사흘 동안 같은 패턴이 반복됐습니다. 문태경은 병원 청소부로 위장해 내부 정보를 수집했고 결정적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사장님, 그 간호사 통장을 확인했어요. 문태경이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3개월 전부터 매주 500만 원씩 입금되고 있어요. 송금인은 김선재. 루시아가 이를 갈았습니다. 역시 그 자식이었어. 스텔라장이 차에서 내려 두 사람에게 다가왔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지만 그녀의 눈빛은 더 차가웠습니다. 루시아,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어. 스텔라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일 당장 움직여야 해. 어떻게요? 루시아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내가 병원 원장을 만날 거야. 스텔라가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50억 기부를 미끼로 던지면 원장이 안 만날 리 없어. 그동안 너희 둘이 구간으로 들어가는 거야. 하지만 여사님, 위험해요. 문태경이 우려를 표했습니다. 경비도 있고. 태경씨, 지금 회장님이 거기 갇혀 계시다고. 스텔라가 문태경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모르잖아. 더 중요한 걸 발견할지도. 루시아는 구간을 바라보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습니다. 회장님을 구해야 한다는 사명감과 함께 알 수 없는 예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내일 오후 2시. 스텔라가 시계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그때 내가 원장실로 그를 불러낼 테니 정확히 2시 5분에 뒷문으로 들어가. 30분 안에 끝내야 해. 알겠습니다. 루시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꼭 회장님을 찾아낼게요. 그리고 루시아. 스텔라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각오는 하고 들어가. 무슨 뜻이에요? 거기서 뭘 발견하든 놀라지 마. 김선재가 숨긴 건 회장님만이 아닐 수도 있어. 루시아의 등골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스텔라의 의미심장한 표정이 불안감을 증폭시켰습니다. 다음날 오후 루시아와 문태경은 검은색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병원 뒷문 앞에 섰습니다. 문태경의 손에는 마스터 키가 들려 있었습니다. 준비됐어요, 사장님? 네. 루시아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죠. 시계가 정확히 2시 5분을 가리켰을 때 두 사람은 구간의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구간 지하로 이어진 계단은 음산했습니다. 벽에서 곰팡이 냄새가 진동했고 깜빡이는 형광등이 불길한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루시아와 문태경은 조심스럽게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여기에요. 문태경이 끝방을 가리켰습니다. 간호사가 매번 이 방으로 들어갔어요. 루시아가 떨리는 손으로 문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문이 천천히 열렸고 그녀는 숨이 멎는 듯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침대에 쇠약한 몸으로 누워있는 민두식. 그의 얼굴은 핏기 없이 창백했고 눈은 감겨 있었습니다. 회장님. 루시아가 달려가며 외쳤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옆 침대에 또 다른 환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온갖 의료 장비에 연결된 그 환자를 본 순간 루시아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미소야. 루시아의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백미소. 4년 전 죽었다고 믿었던 딸이 그곳에 누워 있었습니다. 인공호흡기가 규칙적으로 작동하며 딸의 생명을 이어주고 있었습니다. 루시아는 무릎이 꺾이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파르르 떨렸고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사장님. 문태경이 놀라 루시아를 부축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미소양이. 우리 미소가. 살아있어. 루시아가 오열하며 딸에게 기어갔습니다. 미소야, 엄마야. 미소야.
문태경은 민두식에게 달려가 그를 흔들었습니다. 회장님, 정신 차리세요. 문태경이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민두식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눈을 뜨며 희미하게 초점을 맞췄습니다. 누구? 루시아? 민두식이 갈라진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예요, 회장님. 문태경입니다. 문태경이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저희가 구하러 왔어요. 민두식은 힘겹게 고개를 돌려 옆 침대를 바라봤습니다. 백미소를 끌어안고 흐느끼는 루시아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미소. 그 아이가. 민두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선재가 살려뒀어. 뭐라고요? 문태경이 충격받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죽이지 않고 식물인간으로 만들었어. 민두식이 기침을 하며 힘겹게 말을 이었습니다. 협박용으로, 보험으로. 루시아는 딸의 차가운 손을 꽉 쥐며 울부짖었습니다. 미소야, 엄마가 왔어. 이제 괜찮아. 루시아가 딸의 창백한 얼굴에 키스하며 속삭였습니다. 엄마가 꼭 깨울게. 약속해. 문태경은 민두식을 일으키려 했지만 그의 몸은 너무 허약했습니다. 회장님, 일어나실 수 있겠어요? 모르겠네. 다리에 힘이. 민두식이 말했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태경과 루시아는 동시에 문을 쳐다봤습니다. 누군가 와요. 문태경이 긴장하며 말했습니다. 숨을 곳이 없어요. 루시아가 다급하게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루시아는 딸의 손을 놓지 않은 채 문을 노려봤습니다. 그녀의 눈에 결연한 빛이 타올랐습니다. 누가 오든 이제 딸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흰 가운을 입은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루시아와 문태경을 보고 잠시 멈칫했지만 곧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보호자십니까? 루시아는 경계하며 대답했습니다. 제 딸이에요. 백미소의 엄마입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백미소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차트를 확인하고 각종 수치를 점검했습니다. 지금까지 누가 이 아이를 돌봐왔어요? 루시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입니다. 의사가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4년 전부터 이 환자를 담당했습니다. 4년이나. 우리 미소가 4년 동안 여기 있었다고요? 루시아의 목소리가 격해졌습니다. 의사는 침착하게 설명했습니다. 환자는 심각한 뇌 손상으로 식물인간 상태입니다. 자발적 호흡도 불가능해서 인공호흡기에 의존하고 있어요. 깨어날 수 있나요? 루시아가 절박하게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의사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하지만요? 최근 몇 주 사이 뇌파 검사에서 미세한 변화가 감지됐어요. 의사가 차트를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아주 작은 반응이지만 뇌 활동이 조금씩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루시아의 눈에 희망의 빛이 깜박였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예요? 완전히 단언할 수는 없지만. 의사가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의식을 회복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희망을 가지세요. 루시아는 딸의 손을 두 손으로 꽉 감싸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미소 다른 병원으로 옮기고 싶어요. 루시아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대로 된 치료를 받게 하고 싶어요. 의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지금은 위험합니다. 환자 상태가 매우 불안정해요. 함부로 옮겼다가는. 그래도 여기 둘 순 없어요. 루시아가 울부짖었습니다. 이런 곳에 우리 딸을 둘 수 없다고요. 어머니 심정은 이해합니다. 의사가 차분하게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최소 일주일은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그 후에 전원을 고려하셔도 늦지 않아요. 문태경이 루시아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사장님, 의사 말이 맞아요. 미소양의 안전이 최우선이에요. 루시아는 딸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목 놓아 울었습니다. 4년 동안 죽은 줄 알았던 딸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딸은 눈을 뜨지 못했고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미소야. 루시아가 딸의 이마에 입맞추며 속삭였습니다. 엄마가 절대 널 다시는 떠나지 않을게. 네가 깨어날 때까지 엄마는 여기 있을 거야. 민두식이 침대에서 힘겹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루시아. 민두식이 쉰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루시아는 눈물 범벅인 얼굴로 그를 돌아봤습니다. 김선재를 절대 용서하면 안 돼. 민두식이 떨리는 손으로 그녀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 인간이 우리 모두를 지옥으로. 루시아의 눈빛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슬픔이 분노로, 분노가 복수심으로 타올랐습니다. 걱정 마세요, 회장님. 루시아가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김선재 그 자식은 제가 직접 처리할 겁니다. 김선재는 공 실장의 다급한 전화를 받고 안색이 변했습니다. 뭐라고? 루시아가 병원에 나타났다고? 네, 문태경까지 함께요. 공 실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구간에 들어갔다는 목격담이 있어요. 김선재는 휴대폰을 움켜쥔 채 이를 갈았습니다. 젠장. 그는 서둘러 병원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구간 지하로 내려가는 그의 얼굴은 살기로 가득했습니다. 끝방문을 거칠게 열자 예상했던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루시아가 백미소의 침대 옆에서 딸의 손을 잡고 있었고 문태경은 민두식을 부축하고 있었습니다. 역시 여기 왔군요. 김선재가 냉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루시아가 벌떡 일어나 그를 노려봤습니다. 김선재. 루시아가 그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문태경이 말렸습니다. 김선재는 여유롭게 백미소의 인공호흡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루시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루시아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이 장치를 끄면 어떻게 될까? 김선재가 스위치에 손을 대며 물었습니다. 안 돼. 루시아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5분이면 충분하겠죠. 김선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식물인간이 죽는데 말이에요. 루시아는 그의 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제발 그러지 마세요. 김선재는 그녀를 내려다보며 비웃었습니다. 이게 얼마만에 보는 백설이의 눈물인지. 제발 우리 딸만은. 루시아가 그의 바지를 붙잡으며 애원했습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복수가 그렇게 달콤했어요? 김선재가 비아냥거렸습니다. 그 복수 때문에 딸이 이 지경이 됐는데도? 김 변호사. 문태경이 한 발 앞으로 나서며 외쳤습니다. 지금 당장 그만 줘. 문본도 같이 무릎 꿇으실래요? 김선재가 조롱했습니다. 둘이 나란히 빌면 생각해 볼게요. 그 순간 문이 박차고 열리며 경찰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스텔라가 그 뒤를 따라 들어왔습니다. 김선재, 넌 끝났어. 스텔라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뭐? 김선재가 당황해 뒤로 물러섰습니다. 피해자 불법 감금 살인 미수방조 증거인멸. 형사가 수갑을 꺼내며 죄목을 나열했습니다. 더 말해줄까요? 문태경이 재빨리 김선재를 제압했습니다. 김선재는 발버둥 쳤지만 경찰들이 그를 붙잡았습니다. 놔. 내가 누군 줄 알고. 김선재가 소리쳤습니다. 변호사 자격 정지된 범죄자죠. 형사가 냉정하게 말하며 수갑을 채웠습니다. 루시아는 딸에게로 돌아가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이제 괜찮아, 미소야. 엄마가 지켜줄게. 김선재는 끌려가면서도 루시아를 노려봤습니다. 백설이. 이게 끝이 아니야. 민경채가 아직 남았다고. 그의 목소리는 복도에 메아리쳤고 곧 사라졌습니다. 루시아는 딸의 창백한 얼굴을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첫 번째 적은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였습니다. 3일 후 새벽 2시 병원 복도에 긴급벨이 울렸습니다. 백미소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루시아는 잠든 채로 딸의 손을 잡고 있다가 의료진의 급한 발소리에 깼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루시아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뇌압이 급상승하고 있어요. 간호사가 모니터를 확인하며 외쳤습니다. 의사 선생님 빨리. 의사가 달려와 백미소의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그의 표정이 심각하게 굳어졌습니다. 즉시 응급수술이 필요합니다. 의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루시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생명이 위험합니다. 의사가 직설적으로 답했습니다. 루시아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수술하면 살 수 있어요? 장담은 못합니다. 의사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간호사가 동의서를 내밀었습니다. 루시아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습니다. 글씨가 흐려져 보였습니다. 눈물이 종이에 떨어졌습니다. 우리 미소. 꼭 살려주세요. 루시아가 의사의 손을 꽉 잡으며 간청했습니다. 제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백미소는 수술실로 옮겨졌습니다. 수술실 문이 닫히는 순간 루시아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스텔라가 달려와 그녀를 안았습니다. 루시아, 정신 차려. 스텔라가 그녀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미소가.
우리 미소가. 루시아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시간은 잔인하게 느리게 흘렀습니다. 루시아는 수술실 앞 의자에 앉아 손을 모으고 기도했습니다. 제발, 제발 살려주세요. 그녀는 끊임없이 중얼거렸습니다. 문태경이 커피를 들고 왔습니다. 사장님 드세요. 루시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못 마셔요. 목이 안 넘어가요. 미소양은 강한 아이예요. 문태경이 위로했습니다. 꼭 이겨낼 거예요. 새벽 5시 수술실 불이 꺼졌습니다. 루시아는 벌떡 일어나 문을 응시했습니다. 의사가 마스크를 벗으며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땀이 가득했습니다. 수술은? 루시아가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의사가 지친 미소를 지었습니다. 루시아는 그 자리에서 무너지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안도의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루시아의 울음이 멈췄습니다. 하지만요? 환자가 깨어날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이제는 환자의 의지에 달렸어요.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루시아는 단 1시간도 딸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백미소에게 끊임없이 말을 걸었습니다. 미소야, 엄마 목소리 들려? 루시아가 딸의 손을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깨어나줘. 제발. 어느 날 오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백미소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루시아는 숨을 멈추고 딸을 바라봤습니다. 미소야? 루시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백미소의 눈꺼풀이 천천히 떨렸습니다. 그리고 희미하게 눈이 떠졌습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천천히 루시아를 향했습니다. 엄마. 백미소의 입에서 가느다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미소야. 우리 미소야. 루시아가 딸을 끌어안으며 오열했습니다. 의료진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의사는 눈을 크게 뜨며 백미소를 확인했습니다. 믿을 수 없어. 의사가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기적이에요. 루시아는 딸의 얼굴에 수없이 키스하며 울었습니다. 4년 만에 다시 만난 딸, 다시 깨어난 딸.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될 터였습니다. 백미소의 생존 소식은 순식간에 언론을 장악했습니다. TV마다 속보가 흘러나왔고 인터넷은 댓글로 폭발했습니다. 검찰청 조사실에서 민경채는 차가운 형광등 아래 앉아 있었습니다. 검사가 서류를 넘기며 물었습니다. 백미소 씨가 4년간 식물인간 상태로 병원에 감금돼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몰랐습니다. 민경채가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김선재 변호사와 주고받은 문자를 보시겠습니까? 검사가 휴대폰 화면을 돌려 보였습니다. 화면에는 명백한 증거가 있었습니다. 그의 상태는 안정적입니다. 계속 관리해. 민경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건. 민경채가 변명하려 했습니다. 민경채 씨, 거짓말은 죄를 더 무겁게 만들 뿐입니다. 검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병원에서 백미소는 천천히 기억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루시아가 딸의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소야, 4년 전 그날. 기억나? 백미소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나. 천천히 말해도 돼. 루시아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나. 떨어진 게 아니야. 백미소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루시아의 손이 멈췄습니다. 무슨 뜻이야? 누군가 밀었어? 백미소의 눈에 두려움이 어렸습니다. 누가 널 밀었어? 루시아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백미소는 눈을 감으며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여자였어. 긴 머리, 검은 정장. 얼굴을 봤어? 루시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흐릿해. 백미소가 이마를 짚으며 말했습니다. 근데 그 목소리를 기억해? 민경채. 백미소가 눈을 뜨며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민경채의 목소리였어. 루시아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그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다음날 검찰은 병원 간호사를 증인으로 소환했습니다. 간호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했습니다. 김선재 변호사가 매주 저에게 돈을 줬어요.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백미소 환자를 몰래 돌보라고. 다른 지시는 없었습니까? 검사가 물었습니다. 민경채 사장님도 한번 병원에 오셨어요. 간호사가 폭로했습니다. 백미소 환자 상태를 직접 확인하셨습니다.
민경채는 변호사 접견실에서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다 끝났어. 다 끝났다고. 변호사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아직 희망은 있습니다. 백미소 양의 기억이 흐릿하다면. 흐릿하지 않아요. 민경채가 소리쳤습니다. 그 애가 날 봤어요. 내가 밀었어요. 변호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병원에서 백미소는 루시아에게 더 많은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엄마 그때 민경채가 말했어. 백미소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뭐라고? 넌 장애물이야. 사라져야 해. 그러고는 밀었어. 백미소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루시아는 딸을 꽉 안았습니다. 이제 괜찮아. 엄마가 다 해결할게. 그녀의 눈빛은 복수로 타올랐습니다. 민경채 이제 네 차례다.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져나왔고 방청객들의 웅성거림이 가득했습니다. 피고석에 앉은 민경채는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증인 입장하세요. 법정 문이 열리고 휠체어에 앉은 백미소가 들어왔습니다. 루시아가 휠체어를 밀며 딸과 함께 증인석으로 향했습니다. 방청객들이 숨죽였습니다. 백미소는 떨리는 손으로 선서를 했습니다. 판사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증인 편하게 말씀하세요. 4년 전 그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백미소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루시아가 딸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격려했습니다. 저는 민강 유통 옥상에 있었어요. 백미소가 가느다란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어요. 누가 함께 있었습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백미소는 민경채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저기, 피고인 민경채 씨요.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민경채는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민경채 씨가 제게 다가왔어요. 백미소가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했습니다. 넌 장애물이야. 우리 가족 앞길을 막는 존재. 그렇게 말했어요. 그 다음엔? 검사가 물었습니다. 저는 무서워서 뒤로 물러섰어요. 백미소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때 민경채 씨가 저를 밀었어요. 방청석이 요란해졌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정숙. 민경채의 변호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에 있습니다. 증인의 기억이 4년이나 지나 신빙성이 기각. 판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검사가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재판장님 CCTV 복원 영상을 제출합니다.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흐릿하지만 두 사람의 실루엣이 보였고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미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아니에요. 민경채가 소리쳤습니다. 그건 사고였어요. 피고인 조용히 하세요. 판사가 경고했습니다. 검사가 추가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병원 간호사 진술서, 김선재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그리고 민경채 피고인이 직접 병원을 방문한 기록입니다. 민경채는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루시아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그녀는 똑바로 전방을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4년 동안 제 딸이 죽었다고 믿었습니다. 루시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매일 죽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복수를 위해 살았습니다. 계속하세요. 판사가 말했습니다. 저는 민경채가 제 딸을 죽였다고 믿었습니다. 루시아가 민경채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더 끔찍한 진실은 그녀가 제 딸을 살려둔 채 식물인간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방청석에서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왜 그런 짓을 했을까요? 루시아가 목이 메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보험용이었습니다. 필요하면 언제든 죽일 수 있는 카드로 말이죠. 문태경은 방청석에서 두 사람을 지켜봤습니다. 그의 눈가도 붉어져 있었습니다. 판사가 최종 판결을 위해 입을 열었습니다. 피고인 민경채. 판사가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살인 미수, 증거인멸, 피해자 불법 감금 그리고 직권남용. 본 법정은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아니에요. 안 돼요. 민경채가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판결은 번복되지 않았습니다. 민경채는 법정 경위에게 끌려나갔습니다. 법정 밖에서 루시아와 백미소는 포옹했습니다. 4년 만에 찾은 정의, 4년 만에 되찾은 딸. 루시아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울었습니다.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루시아가 속삭였습니다. 응, 엄마.
백미소가 엄마의 품에 안기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진짜 살 수 있어. 문태경이 다가와 두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미소양 축하합니다. 루시아는 그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문본. 정말 고마워요. 석양이 법원 건물을 물들였습니다. 긴 악몽은 끝났고 새로운 시작이 펼쳐졌습니다. 루시아는 딸의 손을 꽉 잡으며 앞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이제 그들 앞에는 희망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드라마 언니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